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의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초등 대상으로 결정을 했다면 창의사고력이라든가 교과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할 것인지. 우선은 창의사고력 수학하면 좀 구체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 수학이라고 한다면 교과서대로 하는 게 이제 교과 수학이에요.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학년 1학기 2학기가 있고요. 1학년 1학기는 5단원, 1학년 2학기는 6단원, 그리고 6학년 2학기까지 다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원에 한 달 또는 한 2, 3주 정도, 그러니까 두 단원 가지고 한 달 정도를 하게 되죠. 실제 방학 빼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 교과 수학이라고 했을 때는 평가가 아주 쉽죠. 왜냐면 물론 이제 교재마다 단원평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담임 죄랑으로 이제 단원평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과 수학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단일이에요. 초등은 중학교부터는 이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오전 교과서라고 해서 수학도 5개 회사에서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커리큘럼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출판사마다 약간 이제 사고력을 조금 더 넣은 데도 있고, 개념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한 데도 있고, 이런 차이인데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 이외에 정규 수학 시간에도 그런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교과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큐브레인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 교재가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4차시는 기존을 하고 한 차시는 이런 사설 교재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은 뭐냐면 분명하게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처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단원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하고 나서 중학교 과정을 이제 들어갈 때, 중학교에서 시작할 때도 초등 교과서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면 교과서가 다는 아니거든요. 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교과 개정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요, 교과서가 이제 7차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요즘에 바뀐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2학년 때 예전에는 분수가 나왔는데 지금 3학년 때에 분수가 나와요.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 2학년에 나왔던 분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워요. 분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수를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교구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지 아이들이 좀 이 차이를 느끼면서 그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단원에 분수 크기 들어가고 소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분수, 그 다음에 단위분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12의 3분의 1은 몇 개인가요? 라는 도형을, 피자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이게 아니라 자연수의 분수 부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단어평가 문제가 3은 어떤 수의 2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떤 수는 몇인가요? 이런 문제는 아이들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조절이 안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분수를 1학년 때 할 수가 없죠. 교과서대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창의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각자 브랜드마다 각자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큐브레인은 7세 때 그냥 분수를 딱 배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교구를 갖고 하니까.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학년 때 구체부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고학년 갔을 때 그 형성화 과정,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나오거든요. 2학년 때 직접 쌓기나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 쌓기나무 다 나가서 그때 가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머릿속으로 이게 형성화가 돼야지 그때는 없이 이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쌓기나무를 하나둘씩 이제 쌓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라든지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칠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초등학교 저학년, 즉 3학년 이전까지는 정말 많이 해주셔야지 그게 바탕이 돼서 특히 이제 도형 부분에서 아이들이 보입니다. 실력이 그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딩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창의사고적 수학은 코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 수학이고요. 그래서 코딩 학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도 고민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머님들이 그냥 코딩 학원에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코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학원은 그걸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의사고적 수학과의 코딩과의 어떤 그 연계성이라든가 말씀드린 도형에 있어서 창의사고적 수학에서 교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형 영역이 나중에 강해진다. 결국에 교과수학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5, 6학년 가서는요, 그때는 심화 부분을 가지고 중학과정을 준비하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펑크 나는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도형 부분하고 이제 분수를 한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창의사고적 수학에서는 7세부터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